근데 지금 이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외 국민 투표 자체가 아예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외 국민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12월에 이제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그냥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도 그 누구도 탄핵 국면으로 와서 조기 대선을 치러질 것 같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이게 처음이라 헌법에서도 이거를 명시해 놓지 않았어요. 미비하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2018년도 이후가 지나야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조기 대선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대로 하자면 못 하는 거죠. 야, 씨. 그래서 1월 달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63명의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해서 2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18세 조기 18세 미만 그 투표자들이 한 3-4만 표 정도 되고요. 제2국민이 한 200만 표 되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이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쌍둥이법만처럼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둘 다 끌어오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둘 다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되거나 아니면 제2국민 투표를 주거나 이렇게 여야 지금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상정되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제 느낌에는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야당으로 표가 많이 나왔고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 두 사실상의 새누리당 이 두 정당이 이 두 개를 반대할 명분은 사실 없는 명분이 건데 없는 거죠. 18세 이제 투표권 문제는 학생이 무슨 이걸로 그냥 끝낸 상황이고 네. 재외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사실은.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16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굉장히 과학적인데? 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생일 선물로 딱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나오셨던 이 전 방송 저희 방송 전에 나오셨던 김진애 의원이 김진애 전 의원께서도 2월 16일이 생일이십니다. 뭐야? 그래서 이거 재밌는 논리인데? 그래서 뭐 해외 팟캐스트 1위 방송자 진행자의 생일 기념해서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이분 매력이 지금 18분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LA 컴퓨테이션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막 하네. 근데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분들의 국회의원들을 계속 저희가 초대를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푸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아니 이거 지금 뭐 LA 한인회나 뭐 이런 데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뭐 걸어놓고 막 투쟁위원회만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뭐 누나 깜빡하겠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계속 목을 졸라야 돼요. 계속 달달달거리고 볶아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 계속 불러야 되고 계속 인터뷰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뉴욕 한인회에서 뭐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국회 보낸다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누나 깜빡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웃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그러니까 탄핵이 네네. 3월 9일날 인용된다고 보고. 네네. 그럼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에 네네. 200 지금 한 5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 법이 법률이 그래요. 미비돼요. 법률이 그게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현행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혹은 재선거의 경우 재외 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한하기 때문에 2017년 조기 대선에 재외 국민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이 명시되는 거죠. 전 또 처음 알았네. 네. 그러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모릅니다, 심각한 이거. 문제인데. 근데 제가 그 우리 송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야권은 어떻게 해도 선거에 이길 상황이잖아요.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네. 그리고 18세라든지 아니면 재외 국민이라든지 크게 당락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낼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없어요. 네. 대충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번 뺏기게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르는 거죠,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근데 다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LA 컨피덴셜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뭐냐면 투표에 참여하자예요. 그렇죠. 사실 여야는 그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휴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번에 18대부터 이 선거가 치러진 건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인데 이거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어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것을 날라간 예를 들어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있는 법이에요, 원래. 원래 있는 법을 법대로 하자인데 이게 헌법에 2018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법률이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원래 준 거를 다시 도로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 미만은 원래 없었던 법을 이번에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줄다리기를 해서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근데, 이번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개헌의 수준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이나 부칙 갖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 상정해서 그냥 땅땅땅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의 입장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판이 뭐 우리가 되는 적인데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이고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개정돼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다니까요.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웬만한 개혁 입법 내주면 되는데 그런 멘탈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고 걔네들 수준이 그렇잖아. 태극기 집회에 무대에 올라가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법안을 해줄 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야당도 대단히 갈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결국은 지금 소멸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 편, 네 편을 할게요. 이거는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고 참정권과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류가 사는 방법은 제가 제시했다시피 대선 후보 일단 안 내고요. 그게 역사에 대한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웬만한 적폐들 자기들이 다 합의해줘서 통과시켜주면 새누리당 나중에 살아날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는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엄청 큰 거잖아요. 7박 8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이 뭐 지금 200만 정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게 투표할 수 있는 되게 힘든 그런 어떤 그 제도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편 뭐 투표라든가 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지만 그 제외 선거인 영구 명부제라는 걸 지난 선거부터 도입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한 번만 가서 투표했던 사람은 앞으로 이제 가서 뭐 여권 들고 뭐 들고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록이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에 저희가 정상적인 선거들을 보면 그중에 50만 표 정도가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러니까 200만 표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가꾸어져서 정당 그 영구 명부제가 도입돼서 표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재외국민들이 만약에 몰빵하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 정도 힘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재외국민들은 계속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런 모든 것들을 계산했을 때 여당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박근혜 씨가 재작년에 중동 가라 그랬을 때 그거 했었네. 물론 농담이지만 투표하지 마. 젊은 애들 다 해외에 나가고 투표하지 못하게. 굉장히 훌륭한 넘버원이었어.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것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부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넉넉고 있으면 안 받아줘. 그럼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야당도 특별히 자기들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속 때를 써야 돼요. 해달라고. 맞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들 간의 어떤 협상의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때문에라도 안 하게 된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 대표님이 여기저기 막 자청해가지고 메일 써가지고 맨날 전화합니다. 맨날 전화하고 인터뷰하고 어떻게 돼가냐 지금 분위기는 어떠냐 계속 또 와라 해갖고 뭐 쫄르고 뭐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어떤 소송도 좀 해볼 만한데요. 소송이요. 근데 이거 진짜 소송이요. 상징적으로 좀 해볼 만합니다. 소송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 되면 저도 한번 그 부분은 그렇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어떤
외모나 말하시는 거 보면 다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왠지 돌파리가 엄청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아니, 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들을 해보니까 이게 막연하게 떼쓰는 것보다 네. 국회에 갔더니 네네. 어떠어떤 의원, 어떠어떤 당, 어떠어떤 그룹이 많이 도와주고 신경 써 줍디다. 네네. 칭찬합시다. 요렇게 하면 반응이 금방 오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법을 올렸었던, 상정했었던 그런 국회의원들을 계속 전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또 초대되면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계속 알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것도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심재권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제가 심재권 의원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 그랬더니 보좌관이 전화를 받고 알겠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한테 한 3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의원님이 그걸 법안을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 법안을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세금으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미쳤냐 지금. 어떻게 보좌관이 모를 수가 있냐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나랑 비슷하네. 내가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 아니 어떻게 이 권한 사항을 보좌관이 모를 수가 있느냐. 수석 보좌관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제가 막 언성을 높였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화를 잘못해가지고 새누리당의 그 심재 그거는 잘했어. 그 사람은 왜 난데없이 욕을 바가지로 넣는. 네, 그 새누리당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심재 뭐 의원이 있어요 새누리당에. 네. 근데 그분 보좌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당신도 좀 관심 가지면 안 되겠느냐. 이건 우리 모두의 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화가 나는데 나한테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금 뭐 새누리 1당, 2당 이름이 네. 무엇으로 바뀌었든지 간에 네네.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 든단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이 뭐 어쨌든 유권자가 해외에 220만 명인데 실제 투표를 하는 사람이 15만 명이다라고 네. 하면 네. 아니 그 새누리 1당과 2당들은 막 네. 터널을 막고 뭐 네. 웬 지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정말 네네. 표 하나하나를 정말 피 같은 표라고 자기들은 정말 생각을 하고 몇 억을 부어서라도 무슨 홈페이지를 공격하고 정말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5만 명? 15만 표에다가 이게 반가이를 해도 이게 몇 개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은 국면에서 절대로 이걸 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야권에서 네. 그냥 뭐 어차피 이번 판은 우리가 이기는 판이요라고 생각하고 대략 나이브하게 그냥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될까봐 난 그거는 정말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이번 판에 우리가 이기는 판이다 아니다 이런 식의 전술적인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니라 네. 지극히 원칙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참정권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네. 이거를 그냥 뭐 18세 이상 18세 그거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괜히 2개 밀었다가 2개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욕바가지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이게 청취자들과 함께 푸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뭐 마구 언제건 전화하고요. 국회의원실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돼가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해도 됩니다. 저도 뭐 마구 전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재권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 남겨도 되고요.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그런 어떤 저희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 가면 대표 발의 법안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댓글을 일단 달아주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서명운동은 돌입했나요? 서명운동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회에 네. 의한 정보에 가보시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네네. 댓글을 수백만 개 달아주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심재근 의원한테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렇죠. 대표 발의하는 5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분들에게 혹시 전화번호 달라면 핸드폰 번호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네. 의원들. 네. 그러니까 달라고 하셔서 네. 다른 의원한테 전화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개정하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뭐 대충 결과가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한번 지켜봐야죠. 뭐 어떻게 되는지. 예,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데 좀 집중하고 있어요. 뭐 이것이 또 저희가 뭐 뽑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또 그렇게 또 결정을 내린다면 저희가 또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또 국민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꼭 아시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야당으로 표가 많이 나왔고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해주고 싶지 않죠. 사실은. 근데 그 두 사실상의 새누리당 이 두 정당이 이 두 개를 반대할 명분은 사실 없는 명분이 건데 없는 거죠. 18세 이제 투표권 문제는 학생이 무슨 이걸로 그냥 끝낸 상황이고 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법대로 하자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사실은. 뭐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16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굉장히 과학적인데? 네,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리고 생일 선물로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셨던 저희 이 전 방송 저희 방송 전에 나오셨던 김진애 의원이 김진애 전 의원께서도 2월 16일이 생일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논리인데? 네, 그래서 뭐 해외 팟캐스트 1위 방송자 진행자의 생일 기념해서 여야가 좀 잘 합의를 해서 네. 이분 매력이 지금 18분째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LA 컴퓨테이션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막 하네. 근데 저희가 이거에 관련된 분들의 국회의원들을 계속 저희가 초대를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푸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아니 이거 지금 뭐 LA 한인회나 뭐 이런 데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뭐 걸어놓고 막 투쟁위원회만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좀 판이 뭐 우리가 되는 적인데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이고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개정돼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다니까요. 새누리당이 국정농단에 책임을 지고 웬만한 개혁 입법 내주면 되는데 그런 멘탈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고 걔네들 수준이 그렇잖아. 태극기 집회에 무대에 올라가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법안을 해줄 리가 없는 애들이에요. 야당도 대단히 갈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이 결국은 지금 소멸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내 편, 네 편을 할게요. 이거는 내 편, 네 편의 문제가 아니고 참정권과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류가 사는 방법은 제가 제시했다시피 대선 후보 일단 안 내고요. 그게 역사에 대한 자기들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웬만한 적폐들 자기들이 다 합의해줘서 통과시켜주면 새누리당 나중에 살아날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는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의미가 엄청 큰 거잖아요. 7박 8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외국민 참정권이 뭐 지금 200만 정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현행법상 굉장히 어렵게입니다. 그거 뭐 누나 깜빡하겠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계속 목을 졸라야 돼요. 계속 달달달거리고 볶아야 되고 그렇죠. 이 사람들 계속 불러야 되고 계속 인터뷰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 뉴욕 한인회에서 뭐 한 20명 정도 모아놓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국회 보낸다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누나 깜빡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웃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그러니까 탄핵이 네네. 9일날 3월 9일날 인용된다고 보고. 네네. 그럼 60일 이내에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확정이 될 경우에 네네. 200 지금 한 54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이 그래요. 미비돼요. 법률이 그게요. 그러니까 현행법에는 대통령 그러니까 현행법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 혹은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하나이기 때문에 2017년 조기 대선에 재외국민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이 명시되는 거죠. 전 또 처음 알았네. 네. 그러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제가 그 우리 송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 야권은 어떻게 해도 선거에 이길 상황이잖아요.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네. 그리고 18세라든지 아니면 재외국민이라든지 크게 당락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낼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없어요. 대충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조기 대선이 사실상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에서 그렇습니다. 재외 국민 투표 자체가 아예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외 국민 이게 굉장히 좀 이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냥 12월에 이제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대로 그냥 치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아무도 그 누구도 탄핵 국면으로 와서 조기 대선을 치러질 것 같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서도 이게 처음이라 헌법에서도 이거를 명시해 놓지 않았어요. 미비하구나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2018년도 이후가 지나야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조기 대선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대로 하자면 못 하는 거죠. 야, 씨. 그래서 1월 달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63명의 국회의원들이 땅땅땅 해서 2월 16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이제 18세 조기 18세 미만 그 투표자들이 한 3, 4만 표 정도 되고요. 제2국민이 한 200만 표 됐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이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쌍두인법만처럼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둘 다 끌어오고 싶지만 제 생각에는 둘 다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8세가 되거나 아니면 제2국민 투표를 주거나 이렇게 여야 지금 이제 16일 날 본회의가 상정되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제 느낌에는 쉽지 않은 이게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번 뺏기게 되면 다시 찾아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모르는 거죠,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근데 다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LA 컨피덴셜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은 뭐냐면 투표에 참여하자예요. 그렇죠. 사실 여야는 그거는 그분들의 몫인 거죠, 사실은. 근데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2국에 계시는 국민들이 많은 노력으로 이번에 18대부터 이 선거가 치러진 건데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인데 이거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어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것을 날아간 예를 들어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없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있는 법이에요, 원래. 원래 있는 법을 법대로 하자인데 이게 헌법에 2018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법률이 써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원래 준 거를 다시 도로 뺏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세 미만은 원래 없었던 법을 이번에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줄다리기를 해서 뭐 이번이 아니면 다음으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개헌의 수준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령이나 부칙 갖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 본회의에 올리면 상정해서 그냥 땅땅땅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죠.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당이